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명탐정 연산군 살인사건을 파헤치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1496년 3월 19일 대사관 이감이 흉흉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초계 군수를 지낸 유인홍의 첩 무적이 몰래종과 간통하다가 유인홍 딸에게 들키자 말이 새는 것을 막고자 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첩이 간통을 저지르고 게다가 본처의 딸을 죽였다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임금이 믿기지 않는 듯 잠시 침묵하자 승지송질이 아뢰길 참으로 큰 병개이니 죄인들이 도피하지 못하게 의금부로 하여금 급히 잡아다 국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랫 말을 듣고서 과인은 매우 놀랐소. 금구로 하여금 당장 잡아다 국문하시오. 관련자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 이튿날 유인홍이 제발로 의금부에 나타나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일 초계 부임했을 당시 딸이 종에게 줄 상료미로 왼포를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딸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이후 밥을 잘 먹지 않으므로 내가 또 나무랐더니 딸이 내게 늘 원망을 품었습니다. 유인홍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이어 말했습니다. 딸의 혼기가 임박해서 새 사위에게 줄 손칼을 딸의 상자에 두었는데 내가 과거 시험 감독관으로 다른 고을에 가 있을 때 딸이 그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내 첩이 딸을 죽였다고 오해하여 공문하려 하니 심히 원통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인홍은 첩이 지금 임신 중이라 매우 걱정스럽고 성주에 사는 유생이 군정낭청 박항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보냄으로써 헛소문이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첩의 건강을 더 염려하는 듯한 진술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김광후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도승지 공경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항을 불렀습니다. 유인홍으로부터 헛소문 당사자로 지목되어 불려나온 박홍은 성주 유생이 아니라 경기감사 이육으로부터 떠도는 소문을 듣고 대사감 이감에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임금은 유인홍 첩에 관계된 종에게 국문한 8가지 조목을 지적하면서 승정원에 다음과 같이 전교했습니다. 추안을 보니 유인홍 딸이 반드시 남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못하겠으며 인홍도 가장으로서 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유인홍이 딸의 자살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사건에 관여된 종들이 주인 눈치를 보느라 잘 승복하지 않을 것이니 옥사가 끝날 때까지 인홍을 구금하여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함이 어떠한가. 이에 유인홍을 가두고 종들을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인홍은 물론 첩의 종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승지가 아무래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춘 것 같다고 아뢰자 임금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8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훑어보다가 유인홍의 진술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인홍의 공추에 첩의 말에 따르면 딸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하면서 그 피를 새 옷에 묻히지 않으려고 전에 입던 옷을 왼편 겨드랑이에 끼고서 피를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릇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어찌해서 여길 물건이 있고 또 어찌 죽은 뒤를 생각하겠는가. 이런 뜻으로 유인홍에게 다시 물으라. 그래도 유인홍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기에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3월 29일 결정적 단서를 잡았습니다. 의금부는 유인홍이 첩무족과 업문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을 탐지하여 문초했습니다. 편지에서 유인홍은 첩무족의 고초를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변명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용의자들의 진술이 똑같은 이유가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임금이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나 때문에 옥에 갇혀 매우 마음 아프다 했으니
이농이 그 모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또 이농이 제 딸이 찔려 죽었음을 들었으면 노비만이 아니라 그 첩에게도 따져 물어야 했는데 이치에 맞지 않아 내가 매우 미워하노라. 임금은 이어 그 딸이 비살된 까닭을 인홍이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금부에 가서 끝까지 취조하도록 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유인홍 처신이 의심스럽다는 임금의 추측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승지들은 그의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실제 살인을 누가 저질렀는지만 밝히면 됐습니다. 법문 편지가 발각되자 유인홍은 뒤늦게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유인홍은 소식을 듣고 긴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입관한 상태라서 딸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집안에 나쁜 일이 마을에 소문날까 두려웠으며 첩이 임신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의금부는 유인홍 딸과 같은 방을 썼던 여종을 집중신문했습니다. 조선시대 법률에 따르면 종은 주인의 범법 행위를 밝히거나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첩의 종이 아닌 유인홍 딸의 종을 다그친 것입니다. 두 여종 중 8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덕금이 진상을 밝혔습니다. 어느 날 첩무족이 여종 막장과 함께 있을 때 덕금을 불러서 정녀를 없애버려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덕금이 무서워서 응하지 않았더니 부족은 사흘 후에 또 죽여야 한다고 덕금을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습니다. 유인홍의 본처가 이미 세상을 떠나 첩이 사실상 안방 주인 노릇을 했기에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첩무족은 남자종 대상과 간통을 저질렀으며 그 현장을 목격한 유인홍 딸이 두 사람 신발을 숨겨 감춘 일이 있었습니다. 무족은 간통이 들키자 여종 막장과 함께 칼로 적시를 찔러 죽였습니다. 다른 종들은 살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인홍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두가 침묵한 진실이 연산군의 예리한 분석과 추리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무족은 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었고 살인에 가담한 종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른 유인홍은 장형 100대에 처해졌지만 양반이라 속을 바치며 넘어갔습니다. 속을 바치다는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며 유인홍은 관리 임명장인 고신을 빼앗긴 채 멀리 북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악명을 떨쳤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탐정으로 활약한 셈입니다.